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이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서 이번 합당 시도가 2인자와 3인자의 욕망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그야말로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의 다음 당권 대항마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이 논쟁에 참전을 하면서 여권의 지금 내홍, 더더욱 권력 다툼 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국무위원과 그 의원 한 명이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임명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국무위원이 총리님 아니시냐 이런 추측도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들으신 대로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요. 지난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실패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잊어서도 또 당명을 바꿔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총리는 얼마 전 언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해 보도했었죠. 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 이 합당 미락설을 의심하는 듯한 문자를 한 민주당 의원과 주고받은 국무위원이 김 총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데 이어서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저렇게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 총리가 이렇게 합당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면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내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다. 이런 해석에 더욱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정 대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권의 최대 스피커죠. 김어준 씨와도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네, 아직 이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 모두 공식적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권 경쟁은 사실상 시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앞서 이 당대표직은 로망이라고 말을 했던 김민석 총리는 물론 어제도 이 관련한 말을 아끼긴 했지만 당권 도전 의사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또 김 총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손을 들어주고 이 합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적극 옹호를 하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김어준 씨와도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총리가 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김어준 씨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요, 어제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다소 감정적인 어조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거듭 김어준 씨를 직격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나갈 거냐고 물어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여론조사에 계속 넣지를 않나? 여론조사에 계속 넣어서 여론조사에 좀 그만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넣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본인이 할 생각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저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시켜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한테 합당을 조언했다 이런 취지의 김어준 합당 기획설까지 지금 일부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죠. 이처럼 분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김어준 씨의 개입, 날이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김 씨를 겨냥해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는요. 또 한 명의 여권 스피커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작가 역시도 김 씨와 맞장구를 치고 정청래 대표를 사실상 지원하면서 이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불쏘시개로 작용하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는 합당을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이 반대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라며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이 몇 명 보인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 총리가 고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에서 이제 누구와 상의하냐고 울던데 울지 말고 이 전 총리 회고록을 읽으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또 유 작가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대권의 생각이 있다면 합당을 빨리 수용하란 취지로 조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을 읽으셔야 돼요.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조국 대표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서 직설적 비판을 쏟아낸 것에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태양은 없다. 2인자와 3인자의 대권을 향한 욕망이다. 이처럼 아주 직설적이고 고강도로 비판을 쏟아냈던 이현주 최고위원. 자신을 향한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측은 공지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이 최고위원을 향해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인신공격성 욕설이 난무하고 테러 협박 게시글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정 대표에게 공개 반발한 이 최고위원을 집중 성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이고요. 이 최고위원 측은 이 공격을 당장 멈추지 않을 경우 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청래계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2인자, 3인자의 욕망을 언급한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자체가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던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과 오늘 나온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2인자, 3인자가 뭘 힘을 합친다면 왜 3인자를 끌어들입니까? 전임용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당권을 다시 잡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합당을 둘러싸고서 내용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요. 저녁에는 역시 합당의 날을 세운 황명선 최고위원하고 소주를 맞으면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만남은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회의 직후에 이현주, 황명선 이 두 최고위원에게 먼저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의 날을 세운 또 다른 한 명이죠. 이 강득구 최고위원과는 오늘 만남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합당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초선 모임과도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 정청래 대표는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던 문정복 최고위원에게도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톤다운을 요청을 하는 등 이 합당 관련 내용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밝힌 이 오찬 대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오찬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두 사람의 대립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정 대표와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은 거듭 정 대표에게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며 시기적으로는 합당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합당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 대표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정 대표와 만찬 자리에서도 거듭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덕구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정 대표와 만나기론 했는데 좀 늦은 건 아닌가 싶다며 정 대표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야 개별적으로 접촉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당권 길게 본다면 다음 대권 주자로까지 평가받는 김민석 총리가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합당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내 대표적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김 총리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일찌감치 여권 내 권력 투쟁에 불이 붙었다. 이런 식의 지금 언론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권력 투쟁으로까지 볼 것인가? 저는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고요.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건 권력 투쟁으로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당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권력 투쟁의 과정이고 정청래 대표가 실제 올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만든 기획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합당을 함으로써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합당한 이후에 합당 과정에서 여러 문제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당원들의 당심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다가 두 번째, 지금 합당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렵냐, 안 되는 상황이어서 판을 흔들어서 재선을 하기 위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와 불신이 쌓여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을 하셨던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발이 심해지고 상당히 이 발언의 수위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과연 설득을 해서 지금 제시한 일정대로 갈 수 있을지 지금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합당 논의를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게 남겨진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민석 총리께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용으로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너머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당을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1인 그러니까 대의원 1명당 60표였는데 권리당은 그걸 1대 20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를 통해 가지고 당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건 총선 공천을 말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대 20을 아예 1대 1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표를 보면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66대 33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1인 1표를 통해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을 통해서 친명계의 목소리보다는 친문계 쪽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게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그 너머 당권과 대권까지의 여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권력 암투의 단면이다 이렇게 봅니다.